예. 4.7 재보선 참패 이후 당의 혁신을 다짐해온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. 초선 81명 가운데 68명이 참석했다고 전해지는데요. 그런데 문 대통령을 향한 진심 어린 따끔한 쓴소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. 당시에 재보선 참패 후 조국 전 장관 관련해 사과했던 초선 의원 목소리인데요. 이도하 변호사님. 네. 오늘 초선들이 청와대 대통령 처음 만났으니까 패기 혹은 여러 쓴소리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분들도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사진 찍으러 갔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오늘 처음 만났다 그러더라고 21대 국회의원들이요. 근데 사실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처음 만난 거죠. 보통 당선이 되면 여당이면 대통령이 이 사진 찍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만나야지 이제 사실 또 소그룹으로 만나야지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저기 뻔하거든요. 저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청와대 영빈관밖에 없어요. 그리고 저 헤드 테이블에 몇 명 못 앉고요. 뚝뚝 떨어져 앉고 청와대 영빈관을 딱 들어가면 압도가 되거든요. 사람이. 그래서 저기서 대통령께 쓴소리 하기는 저 구조상 쉽지 않아요. 구조상 쉽지 않아서 저 행사 기획 의도가 쓴소리를 경청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봐도 시계 주고 그냥 사진 찍기 용이 아닌가.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81명 가운데 68명이 참석했다 그래서 놀랐어요. 왜요? 보통 초선 의원들 부르면 다 가거든요. 지금 외국 가서 출장 가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, 솔직히. 그렇죠? 예. 그래서 격리자나 이런 이제 코로나 특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을까요? 보통은 외국 출장도 미루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놀랐고 그다음에 또 일정 부분 강성 지지층들한테 초선 5인방이 얘기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서 여기서 또 대통령 앞에서 얘기를 했다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마음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. 그래서 근데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께 쓴소리를 하기는 제일 쉬운데 저 구조상 그리고 민주당의 구조상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청와대 안 간 13명을 전수조사한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겠죠. 예, 이동희 의원님.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두 가지 정도의 이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. 하나는 뭐냐면 청와대에 근무했던 의원들이 안 간 분들이 꽤 있어요. 예전에 사진도 같이 찍고 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해서 안 간 의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너무 정치적으로 보는 것 같진 모르지만 지금 이제 당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당신은 친문재인이야? 친이재명이야?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. 저기 앉은 68명의 초선 의원들 가운데 문 대통령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? 이재명 지사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? 예. 근데 이거는 아까 이동희 의원님 말의 전제를 달았듯이 너무 정치적으로 보시는 경향도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순화를 좀 하겠습니다. 김관욱 교수님. 예. 그래서 일부 초선 의원들은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었다. 본인도 사실 부동산이든 청년 문제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자리가 아니었지 않느냐. 그런 속내 불만의 또 있는 것 같습니다. 집값 얘기랑 일자리 예컨대 2030 세대 일자리 얘기는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근데 기본적으로 68명이 갔어요. 그리고 1시간 한 20분 정도? 그렇다 그러면 지금 11명 정도가 발언을 했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어떤 논의 이런 장면은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막 깊이 얘기하고 대통령에게 뭔가를 이제 또 얘기하고 이런 장면은 원래부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나마 이제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 얘기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사실 송영길 대표가 이미 선을 그었잖아요. 입장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부 분란만 만들어 놓는 거죠. 근데 김관욱 교수님 말씀하셨던 저 부분, 청와대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당내는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. 김경진 의원님, 강성 친문, 강성 지지자들이 송 대표 탄핵해야 된다. 왜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냐? 이 부분이 아직 여진이 좀 있습니다. 근데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송 대표께서 하신 사과가 저게 무슨 사과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당내 또 강성 당원들께서는 사과할 일도 아닌데 왜 사과를 했냐. 그러니까 이 정도 국민들의 사고의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나 또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송 대표가 되게 고마울 거예요.
그러니까 저렇게 송 대표가 본인이 그냥 화살을 이렇게 대신 맞아줌으로 인해서 대선 주자들한테. 예, 본인들에게 사실은 이런저런 화살들이 많이 날아갈 뻔했는데 예. 슬쩍 피해갈 수 있게 해줘서 아마 민주당의 의원들 입장이나 또는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그 나름 송 대표가 현명하게 지금 처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기류 아닌가 싶습니다. 글쎄요, 일단 송 대표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라고 매듭을 지었다고 생각할 텐데 일단 당내에서의 반발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청와대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.